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은 철저한 미국의 이익 챙기기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서 관세를 대폭 올린다든가 또는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를 올린다든지, 최근에는 3년 동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지원의 대가를 돌려받겠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했죠. 갚으라고. 지원 대가가 5천억 달러, 720조 원인데요. 이걸 갚으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720조 원 얘기는 슬그머니 취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과 달리 드러내놓고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쓰러질 나라인데, 트럼프는 그동안 지원의 대가를 광물 자원으로 회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으로 돌려받겠다는 거죠.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서 5천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GDP 대비 비율로 본다면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패전국을 상대로 맺었던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 패전국 독일에 부과했던 배상액보다 훨씬 더 크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가혹한 배상금인데, 이것을 당시 패전국 독일에 안겨주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독이 되어서 유럽에 다시 독일로 하여금 나치즘을 낳게 했고요. 1939년 나치의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서구의 뼈저린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게 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협정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베센트 장관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한 요구서, 즉 협정 초안의 명칭은 재건 투자기금,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이런 이름이었죠. 이름대로라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미국과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협정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 가져가겠다는 그런 협정이죠. 작성 날짜는 2월 7일이죠. 이 협정의 골자가 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모든 허가와 프로젝트에 대한 방법, 또 선정 기준, 여러 조건 등을 정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런 겁니다. 미국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은 수입의 50%와 또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 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그 모든 가치 중에 50%는 미국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물 채굴 상태에서의 수입 50%, 이 자원을 정제해서 수출하거나 허가하는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50%를 미국이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수입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 등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 물권 행사로서 사업권이나 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경제협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정대로라면 사실상 우크라이나는 영원히 미국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물협정 관련 미국 측 초안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년 여름부터 미국에 보여준다고 했던 승리 계획 안에 그 일환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로서는 희귀 광물 히토류, 이 이권을, 히토류 채굴 이권을 미국에게 줌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미군 주둔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진해서 히토류 개발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한 미군 수준의 안전 보장을 약속해 달라라는 의사를 타진했으며 사실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생사가 걸린 그런 절박한 안보 문제니까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미국이 히토류 광물 자원을 50% 이렇게 요구했는데 히토류 광물 자원을 유럽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채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지원해준 서방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게도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된다. 두 번째는 다 떠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는 이 양해각서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걸 협정이라고 하지 않고 양해각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에 확실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광물 자원 이권을 미국에 주는 대신 미군 배치 등을 요구했죠. 초안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안보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고 러시아에 내보였을 때 강력한 안전보장 시그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자원을 주는 대신 국가 안보를 담보할 미군 주둔에 중점을 뒀던 거죠. 불만스러운 조항도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마치 갑을관계인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관할 재판소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고 미국 뉴욕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데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히토류는 한 가지 원소가 아니죠. 리튬이나 티타늄, 흑연 등 희귀한 17개의 원소를 히토류 이렇게 부르죠. 이른바 희귀한 흙, rare earth 이렇게 부르는데요. 희귀한 흙이다. 흙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열 전도율이 높아서 전기차 등 21세기 산업 전반에 필수 불가결한 광물들로 첨단 산업에 안 쓰이는 데가 없는 재료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히토류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1조 달러, 약 1,500조 원 규모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이들 자원이 대부분 현재 전투가 치열한 동부 전선 쪽, 그러니까 러시아 점령 지역인 동부, 러시아로 보면 서쪽이죠. 여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공업지대가 위치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최근에 와서 미중 대결 구도에 있어서 이 히토류가 전략적 가치를 갖게 되었죠.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35%, 공급량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국 1위죠. 최근 트럼프가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등 소문이 돌았었죠. 이 얼음 지대인 그린란드를 왜 사려고 할까? 지정학적, 군사적 위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0만 톤 가량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2023년 6월 이런 사건도 있었죠. 네, 센가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랴오이다오지요. 인근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어업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히토류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강경한 자세를 보이던 일본이 사흘 만에 깨갱하고 물러난 바 있을 정도였죠. 히토류라는 자원 무기화가 위력을 발휘했던 사건이었죠. 미 MBC 방송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히토류의 50% 소유권을 인정받을 경우 종전협정 체결 후에 이 광물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지를 확보하기만 해도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소유하게 될 광물 자산이 러시아 침공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시한 협정문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온 군사 지원의 대가로 광물 자원 이권을 배상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려받겠다는 생각이죠. 미군 배치는 생각에 없는 거죠. 예, 안보에 관련 얘기는 사실 베센트 개인의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젤렌스키가 이것을 반대했다고 이렇게 되자 미국은 그래 젤렌스키가 먼저 제안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했다고? 그럼 좋다. 우리 너희들에게 빌려준 그 스타링크 이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스타링크. 이거 아주 전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는 필수 통신망이죠. 처음에는 무료로 쓰게 했습니다. 이것도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인터넷을 스타링크에 의존하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 X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요. 이 스타링크가 중단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이 파트너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너무하지 않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개발도상국 약탈을 위해서 소위 1대1로라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랑 다를 게 뭐냐. 미국판 1대1로? 그거 아니냐. 중국의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 대개 약소국들이죠. 이런 나라에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자원 인프라로 나중에 상환하도록 계약한 다음에 그 사이에 부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을 갚지 못하면 그 나라의 기간 산업, 설비 등을 장악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 약탈 행위죠. 미국이 그동안 1대1로를 비난해 왔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허울 좋은 광물 협정이 중국의 1대1로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수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그렇지 않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은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과 천연자원, 인프라, 기타 자산 수입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장기적 재건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아주 이롭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미국의 도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해 왔지 않느냐. 앞으로도 평화협정과 유럽 내 안정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주권국가로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라면서 일방적이며 약탈적인 조건을 강요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타링크를 끊겠다고 우크라이나를 협박하는 식의 트럼프식 거래. 트럼프는 이와 같은 협상 방식을 어느 나라에나 쓰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지원해준 원조가 그냥 무상 원조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측의 미군 파병을 적절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광물협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 조건에 합의했다는군요. 서명하기를 원한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열전, 미국과는 당사국이면서 종전협정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파트너 국가인 미국과는 광물자원 협정 문제로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1950년 한국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미군이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왔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트럼프의 미북 회담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국을 배제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일찍이 주한 미국 대사였던 캐서린 스티븐스가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관계를 재점검하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변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